벤츠 1억 5천만 원짜리가 7천만 원에 팔린다니. 아이고, 정신 나간 중고차 시장이 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엔카든 헤이딜러든 한번 켜보십시오. 우리 2030 젊은이들의 영원한 꿈의 차, 포르쉐나 벤츠. 이 가격을 보면 아마 눈알이 튀어나와서 사방으로 굴러다닐 겁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콧대 높아 가지고 대기만 1년이라며 갑질하던 그 귀하디 귀한 수입차들이 지금은 처참하게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급매, 가격 포기, 제발 리스 좀 승계해주세요 하는 절박한 꼬리표를 달고 수천 대가 주인을 찾아 헤매는 중이죠. 세상에 미래의 차라면서 1억 5천만 원을 호가하던 벤츠의 전기차 EQS는 출고 1년 만에 가격이 7천만 원대로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반토막이 뭡니까? 이건 염라대왕이 와서 뿔까지 떼어간 수준입니다. 단순한 감가상각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가 대기권 밖으로 공중분해된 그야말로 금융재앙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무슨 미친 망조가 들린 겁니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차가 안 팔리는 걸까요? 에이, 설마요.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이 중고차 대란은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광란의 저금리 파티가 얼마나 비참하게 막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경제 성적표입니다. 자, 시계 바늘을 돌려서 잠시 2021년 그 시절로 가봅시다. 다들 기억하시죠? 기준금리는 제로에 가까웠고 시장에는 돈이 그냥 똥물처럼 넘쳐 흘렀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떼돈 좀 만졌다던 2030 젊은 부자들이 강남 도산대로를 휘젓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기가 막힌 개소리가 있었습니다. 야, 어차피 할부 금리 2%인데 왜 고민해?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야. 오늘 사는 차가 제일 싸다. 월 500만 원도 못 버는 직장인이 1억짜리 차를 할부로 질러대는 것이 무슨 능력으로 포장되던 시대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인스타그램에는 포르쉐 핸들샷을 찍어 올리는 게 낭만인 줄 알았던 바야흐로 대카푸어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에는 무시무시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파티는 끝이 있고 술값은 반드시 누군가가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드디어 그 파티의 청구서가 우리 눈앞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청구서의 이름은 바로 살인적인 고금리입니다. 지금 평택항 야적장에는 팔리지 않아서 해외로 밀려나야 할 국산차와 수입차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인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는 밤마다 딜러들의 곡소리와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화려했던 플렉스의 시대는 저물었고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을 덮쳐버린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동차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의 무덤이 되어버린 중고차 시장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거품이 어떻게 터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 중장년층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도대체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1억이 넘는 수입차를 샀을까요? 뭐 금수저라서, 코인 대박이라서, 물론 그런 소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는 금융권이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으로 설계한 덫에 걸려든 겁니다. 그 덫의 이름은 바로 유해할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악마의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1억짜리 벤츠를 산다고 칩시다. 정상 할부라면 월 20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하니 평범한 직장인은 엄두도 못 내죠. 그때 딜러가 옆에서 아주 간드러지게 속삭입니다. 고객님, 차값의 30%만 먼저 내십시오. 나머지 목돈은 3년 뒤, 5년 뒤로 미뤄드리겠습니다. 대신 매달 이자만 조금씩 내면 됩니다. 월 80만 원이면 벤츠 오너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월 80만 원. 술 몇 번 참고 아끼면 될 것 같죠. 이 달콤한 숫자의 마법에 수많은 청춘이 영혼을 팔았습니다. 3년 뒤 목돈은 어떻게 갚냐고요. 딜러들은 이렇게 안심시켰죠. 걱정 마세요. 수입차는 감가가 적습니다. 3년 타다가 차 팔면 원금 갚고도 돈이 남아요.
그 돈으로 신형으로 갈아타면 평생 새 차만 타시는 겁니다. 이 사기성 논리는 저금리와 중고차 가격 상승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영원히 계속될 때만 가능했던 개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 영원한 상승이란 개꿈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2024년 드디어 그 허망했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첫 번째 도미노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2021년 2에서 3%대였던 자동차 할부 금리가 순식간에 7%, 10%를 찍더니 신용도가 낮으면 무려 1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변동금리로 리스를 계약했던 우리 카푸어들에게는 그야말로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월 8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던 리스료가 어느 날 갑자기 150만 원, 180만 원짜리 고지서가 되어 날아옵니다. 월급은 300만 원 그대로인데 차 유지비로만 200만 원이 나가는 기막힌 상황. 생활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결국 이들은 에라 모르겠다. 차를 팔아서 빚을 갚자라고 결심하고 중고차 시장에 차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비극이 터집니다. 딜러들이 호언장담했던 중고차 가격 방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가 올라서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누가 이자가 비싼 중고 수입차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사는 사람은 씨가 마르고 파는 사람만 넘쳐나는 상황.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공급 과잉은 가격 폭락을 부릅니다. 1억 주고 산 차가 3년 뒤 7천만 원은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5천만 원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차를 팔아도 남은 비 2천만 원을 내 생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 이걸 바로 깡통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팔지도 못하고 유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자 결국 이 차들은 할부금을 못 갚아 캐피탈사에 압류당하고 경매장으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피해자가 카푸어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곡소리가 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딜러들과 상사들입니다. 딜러들이 그 많은 차를 자기 돈으로 사올까요? 아니죠. 그들도 재고금융이라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차를 매입합니다. 차는 무조건 팔린다는 미친 믿음으로 빚을 내서 1억짜리 포르쉐, 8천만 원짜리 벤츠를 마당에 꽉꽉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 재고금융이자 역시 폭등했습니다. 차 한 대당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가 나갑니다. 문제는 차가 안 팔린다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차가 마당에 서 있는 시간만큼 딜러들의 피가 말라갑니다. 1억에 사온 차가 시세가 떨어져 8천만 원이 됐다. 가만히 있어도 2천만 원 손해인데 매달 살인적인 이자까지 나가니 미칠 지경인 겁니다. 결국 딜러들은 손절매를 선택합니다.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헐값에라도 차를 내던지는 거죠. 지금 엔카나 헤이딜러에 올라오는 금매 물건들 중 상당수가 이자 부담을 못 이긴 딜러들이 밤마다 소주 까며 눈물 흘리며 던지는 물량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력이 약한 영세 상사들은 줄줄이 부도가 납니다. 사장님이 밤중에 야반 도주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현실. 소비자도 죽고 판매자도 죽는 완벽한 시장 붕괴. 이것이 2025년 중고차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금융권이 깔아놓은 UAR부라는 달콤한 덫, 예고 없이 터진 고금리의 습격, 그리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가격, 방어선,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택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저수출, 대기 차량들은 한국 내수 시장이 더 이상 이 거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서글픈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혼란은 언제쯤 끝날까요? 거품이 꺼지고 가격이 폭락한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공포일까요? 아니면 역설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남들이 공포에 떨면서 던지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냉정하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냉혹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고차 대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아직 고금리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카푸어들이 항복을 선언할 것이고 더 많은 매물이 똥값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차를 사려는 분들에게는 기다림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급매라고 나온 가격이 바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품이 완전히 꺼지고 시장의 비명이 잦아들 때까지 현금을 움켜쥐고 관망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내 돈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말 차가 필요해서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뜯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단, 원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리스 승계의 달콤한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월 납입금만 내면 됩니다라는 말에 홀랑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전 차주가 감당하지 못한 고금리, 이자 폭탄이 그대로 숨어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겉보기에 싼 차가 아니라 복잡한 금융 조건이 붙지 않은 깨끗한 현금 차를 노리셔야 합니다. 둘째, 감가의 마법을 역이용하십시오. 신차급 중고차보다는 이미 거품이 빠질 대로 다 빠진 3년에서 5년 연식의 차량을 눈여겨보세요. 남들이 새 차 냄새와 하차감을 위해 수천만 원의 감가 비용을 허비할 때 우리는 그들이 버린 가격표를 주워 담아 실속을 챙기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의 진짜 결론은 어떤 차를 싸게 살까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주기 위한 삶, 허세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폼 나는 사진 한 장을 위해 미래의 소득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사치품을 소비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착각했죠. 지금 평택에 쌓여있는 저 똥값 포르쉐들은 그런 허영심이 남긴 초라하고 비참한 성적표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동차는 굴러가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일 뿐입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 집중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거품이 꺼지는 이 시점,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무리해서 벤츠 열쇠를 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아껴서 내실을 다지고 남들이 던지는 우량한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파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음악은 멈췄고 조명은 꺼졌습니다. 이제는 겉보기에 번지르한 껍데기가 아니라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를 지켜줄 단단한 알맹이를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나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소비, 그것이 바로 붕괴하는 중고차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교훈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거품이 꺼지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러분의 귀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최근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중고차 매매 단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혹은 주변 지인들이 차를 팔려다가 혹은 사려다가 겪은 생생한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뉴스는 통계를 말하지만 진짜 경제는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낀 차 가격의 변화나 시장의 분위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모이면 우리는 뉴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산시장의 거품과 기회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